파워플렉스 7호 데이터링크 구성 방법입니다. 본 동영상에 사용할 파워플렉스 7호 AC 드라이브는 기본 사양에 추가로 I/O 보드와 엔코더 보드가 각각 포트 4번과 6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장착된 맨 우측의 네트워크 카드는 포트 13번입니다. 사용할 모터는 1마력 380V 삼상 결선의 정격 전류 1.9A 1730rpm이며 부하 역할을 하는 파우더 브레이크와 모터의 회전수를 측정하는 엔코더가 양쪽에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하드 와이어링 테스트를 위한 디지털 인풋용 스위치와 아날로그 인풋용 볼륨,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매터가 장착된 데모 박스가 드라이브의 I/O 보드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부하를 조절하기 위한 파우더 브레이크용 볼륨이 우측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은 0에서 10V 전압 방식과 4에서 20mA 전류 방식을 I/O 보드 상단의 점퍼로 세팅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아웃풋은 전압과 전류 방식의 선택을 내부 파라미터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본 데모 장치는 현재 전류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터 스타트는 디지털 인풋 2번, 스탑은 1번으로 세팅되었고, 4에서 20mA 전류를 볼륨으로 조절하여 아날로그 1번 채널로 입력하여 속도 제어용으로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0번은 모터가 지령 속도로 회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류량을 출력하도록 세팅되었고, 아날로그 출력 1번은 드라이브의 내부 온도 값을 %로 환산하여 나타내도록 세팅했습니다. 디지털 인풋 2번 스위치를 토글하여 모터 기동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모터 속도 지령 값을 서서히 증가시켜주면 아날로그 1번 채널로 공급되는 4에서 20mA 전류 값에 비례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하를 증가시키면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 0번으로는 모터의 전류값이 드라이브에서 설정한 최대값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4에서 20mA 전류량이 출력되고, 아날로그 아웃풋 1번 채널을 통해 퍼센테이지로 환산된 드라이브 내부 온도값이 드라이브 내부에서 설정한 최대값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4에서 20mA 전류량으로 출력됩니다. 드라이브 파라미터를 컴퓨터로 읽어와서 화면을 보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CCW Connected Component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이며,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해당 드라이브의 사양에 맞게 선택하고 IP 어드레스를 찾아서 연결하면 옵션으로 추가 장착된 모듈에 해당되는 정보가 비교 표시됩니다. Use Physical을 선택하면 옵션 카드의 정보까지 반영해서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아웃풋 커런트는 최대값을 3.7A로
드라이브 템퍼러처 퍼센트는 최대값을 200%로 설정했습니다. 최대값에 대한 비율을 4에서 20mA 범위로 환산하여 LED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PLC 프로그램에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접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파일명을 입력하고 사용하는 PLC 종류와 펌웨어 버전, 그리고 장착되는 슬롯 번호를 선택해서 기본 준비를 마치면 I/O를 구성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PLC에 통신 포트가 내장된 경우라면 바로 드라이브 설정부터 할 수 있고, 통신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슬롯에 장착된 경우에는 통신 인터페이스 설정부터 해야 합니다. 통신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선택하고 명칭을 부여한 다음 IP 주소와 펌웨어 버전, 그리고 장착되는 슬롯 번호를 세팅합니다. 이더넷 통신 인터페이스에 파워플렉스 AC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메뉴에서 AC 드라이브의 종류를 선택하고 태그명으로 사용할 이름을 부여한 다음 IP 주소와 펌웨어 버전, 그리고 드라이브의 전압 레벨과 전류량에 맞는 모델을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현재는 기본 설정만 마친 상태이므로 실제 사용할 드라이브에 옵션으로 주변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주변 장치에 대한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커넥트를 클릭하여 통신 경로와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드라이브의 내장 데이터를 읽어와서, 즉 업로드를 해서 PLC 프로그램의 드라이브 구성에 반영하게 됩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4번 포트의 I/O와 6번 포트의 엔코더 카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드라이브의 구성 정보가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PLC가 장착된 통신 경로를 따라 내려가서 PLC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 프로그램을 PLC로 전송, 즉 다운로드를 합니다. 컨트롤러 태그에 들어가 보면은 드라이브를 구성할 때 지정했던 이름을 가진 태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 구성이라서 데이터 타입 명칭도 디폴트 네임이며 인풋 영역과 아웃풋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드라이브 내부 파라메타 중에서 속도를 지정하는 545번 파라메타의 설정값을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한 지정으로 변경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재 지정 방식이 다른 경우, 여기 예에서는 아날로그 인풋 채널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통신 인터페이스가 포트 13번이므로 포트 13 레퍼런스로 변경합니다. 스피드 레퍼런스 B는 디폴트 모드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드라이브 파라메타의 변경 후에는
드라이브가 폴트 상태로 전환되므로 클리어 폴트 비트를 토글하여 동작 준비 상태로 전환시켜 준 다음에 속도 지령 데이터 태그인 레퍼런스로 가서 속도 값을 지정하고 스타트 비트를 토글하면 모터가 기동이 되면서 회전수가 인풋 영역 피드백 태그로 올라오게 됩니다. 데이터 링크를 설정하여 드라이브의 특정 파라미터 값이 PLC에서 지정한 태그로 읽어드리거나 PLC 데이터를 드라이브로 전송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데피니션에 들어가서 커넥션 포맷을 선택합니다. 인풋 영역은 PLC를 기준으로 드라이브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파라미터 7번 아웃풋 커런트와 파라미터 943번 드라이브 온도 퍼센트 그리고 파라미터 951번 라스트 폴트 코드를 인풋 데이터 링크로 설정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아웃풋 영역은 PLC에서 드라이브로 전송하는 데이터 영역으로 여기에서는 파라미터 535번 액셀 타임 1, 파라미터 537번 디셀 타임 1을 지정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지정한 부분을 드라이브의 내부 파라미터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줘야 하므로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가 연결된 통신 경로를 지정하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새로 지정한 데이터 링크를 반영하기 위해서 PL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컨트롤러 태그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링크가 디폴트에서 새롭게 지정하였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데이터 타입도 디폴트 명칭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내부 파라미터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드라이브의 노란색 마크가 표시됩니다. 태그 이름에 새로 설정한 데이터 링크 파라미터가 해당 명칭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속성 탭으로 들어가 보면 드라이브의 내부 파라미터와 PLC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파라미터의 차이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경우 PLC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Use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드라이브의 현재 파라미터에 PLC를 맞출 경우에는 Use Physical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PLC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구성한 데이터 링크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Use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폴트 클리어 비트를 토글한 다음 속도를 지정하고 스타트 비트를 토글하면 모터가 지정 속도에 맞게 기동하면서 출력 전류값과 드라이브 내부 온도 퍼센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생했던 폴트 코드 값이 새롭게 추가한 태그로 자동 전송됩니다. CCW에서 통신용 카드가 연결된 13번 포트의 내부 파라미터 중에서 DL, 즉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각각 PLC 프로그램의 모듈 프로퍼티의 인풋과 아웃풋 영역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